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PD입니다. 네. 한 주 소식은 다음 방송에서 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네네. 지금 프레시안 기사예요. 프레시안 기사인데, 네. 그 사억 아파트를 어떻게 2억만 주고 내쫓나라는 제목에 제가 글 보내드렸었잖아요. 네네네. 우리 밴드에 올려주시죠. 네. 이게 뭐, 보니까 소설가 유채림 씨가 기고한 건데,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어? 음, 이거에 대해서 감정 평가 금액, 네. 어?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한번 말씀 좀 잠깐 해주세요. 예? 나 열받았어 지금. 열받았어. 네. 정확하게는 뭐, 사억 아파트 2억만 주고 내쫓나도 아니고, 네. 뭐, 아무튼, 기사는 혹시 참고가 되시게 올려주시면 뭐 좋겠지만, 네네. 여기에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네. 은평 뉴타운 개발했는데 은평 네. 뉴타운에 45평 이상 되는 거 거기 막 60평짜리도 있고 이랬거든요. 네. 한참 분양이 안 돼서 박원순 시장이 현장에 나와서 분양하고 할인 네네. 분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네, 뭐 아무튼 그랬었던 곳이 은평 뉴타운이에요. 네. 이제 은평 뉴타운 쪽, 은평구 쪽이 사실 뭐 강남은 아니잖아요. 약간 소득층이 낮고 뭐 그런 네네. 데서 좀 살아요.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 이제 환경적으로 좋아서 이제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네. 요 가격은 네. 이 부동산에 가격이 여러 개가 있는 건 아시나요, 피디님? 아니 시세로 거의 따지지 않나요? 거의 시세 얼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 네. 때는 시세만 알면 되는데 네네. 재산세를 낼 때는 시세로 안 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할 때는 국세를 낼 때는 취득세를 시세로 해요. 거래 시세로. 거래한 가격으로. 네, 소득세, 예, 시세, 예, 예. 예. 그리고 나는 시세만 알고 했는데, 예, 예. 그런데 네. 재산세를 낼 때는 어떻게, 재산세? 재산세를 네. 낼 때는요, 네. 기준시가가 있어요, 기준시가. 법에. 수준시가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에도 예. 보면, 이 아파트 공시지가라 그랬는데, 네네. 네, 공시지가라기보면 주택 기준 시가가 있어요. 이제 작년부터는 네. 오피스텔도 이 시세 기준 시가 이 시세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 평가사들이. 네, 근데 이 공시지가 토지의 어떤 공시지가라든지 그 주택의 기준 시가라든지 단독주택 기준 시가라든지 기준 시가 이거를 기준 시가를 왜 정하는지는 아세요? 아니, 시세가 있는데 기준시가를 또 왜 해요? 이거는? 그거는 재산세 네. 때문에 재산세. 아니, 재산세를 시세로 받으면 되지, 왜 그거를 왜. 받으면 되지? 또 뭐를 또 가격을 또 정해, 지들끼리 또. 지들끼리? 네. 지들끼리 가격을 많이 정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 이제 세금을 자꾸 이제 받아야 되는데, 가격이 예전에는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것들도, 그러니까 예전에 취득한 가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취득한 가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옛날에 샀으면 100원인데, 옛날에 샀으면 100원에 샀고, 지금은 1000원에 샀는데, 지금 나는 1000원에 샀다고 1000원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100원에 샀다고 100원에 대한 재산세를 내면 공평하지 않아 보이죠, 뭔가. 뭔가 공평하지 그렇죠. 않아 보이니까. 뭔가 안 공평해 보이네. 예. 예, 안 공평해 보이죠. 네네. 그러니까 기준시가를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조사하게 해서, 예, 국세청에서, 예, 조사를 해서, 국세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하겠죠. 이게 아무튼 기준시가를 정해요. 그래서 기준시가에 맞춰서 재산세를 부과를 해요. 근데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해요. 네, 예. 그래서 기준지가라는 거 있고, 공시지가가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뭐 이래요. 뭐 어지러워요, 지금. 어지러워요. 아무튼 가격이 많아. 네, 예, 하여튼. 뭐 네, 근데,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 45평 이상 되는 아파트를 9개 동을 철거하고, 네. 이제 서울시에서 이미 그 이태전이니까 2014년에 고도 제한도 해제해가지고요. 25평형 40층짜리를 11개 동을 들어오게 했대요. 그러니까 고도 제한도 해제해서 예, 네. 25평형을 40층짜리 40층에 예, 11개 동을 넣었어요. 그럼 45평 이상 50평 정도 되는 게 그럼 25평짜리 나 2개 받나? 이렇게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거래 시세는 5억인데 거래 시세는 네, 시세가 5억. 예. 거래 시세는 5억인데 우리가 분양받은 거는 4억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25평에 4억 5천 아니죠. 얘기죠. 45평 이상 되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분양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 분양가. 최초 예, 분양가는 예. 4억 5천인데 시세는 5억 정도래요. 예. 그런데 공시지가가 2억 7천이래요. 공시지가, 이 기준시가는 재산세 때문에 이렇게 정하잖아요. 아마 그렇죠. 조례로 이 지역에, 그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이렇게 기준시가를 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분양가가 아닌 2억 7천 기준으로 재산세들을 내왔을 거예요. 그런데 개발을 한다고. 이게 뭐냐면, 이제,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그렇죠. 예,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건데, 이 재건축할 때 감정평가를 했더니요, 기준시가보다도 낮은 2억 3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왜 이게 다 틀리냐, 이거 나는 너무 공시지가 틀려, 뭐 기준시가, 뭐 시세,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감정평가. 그러니까. 숙박주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반인들은 너무 헷갈리죠. 근데 저기, 무슨 모든 뭐 연구 용역, 기업에서 네. 어떤 내 마케팅을 의뢰했다, 뭐 어떤 연구 용역을 줬다, 그러면, 누구 편일까요? 연구 용역을 준 사람 편일까요? 대중의 편일까요? 돈 준 놈 편이겠죠, 돈 준 놈. 돈 준 놈 편.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사직강도 네. 돈 준 놈 들어갔는데 돈 준 놈 편이지, 용역을 맡긴 놈.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사례로 그럼 여기는 이 감정평가를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용역을 줬을까요? 조합원들이 용역을 줬을까요? 시행하는 사람? 시행하는 사람? 그러면 예전에요, 이 감정평가 금액이 이렇게 들쭉날쭉 고무줄인 거. 고무줄인 거. 그 서울의 한남더일 아주 유명해요. 서울의 한남더일 단국대 부지 헐고, 그러다 주택을 지었는데 5년간 임대 분양하다가 5년 후에 이제 분양 전환하는 거였는데, 분양 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양 주최 측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했더니 뭐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평당 4천 수준? 4천만 원대 수준? 그리고 그 이제 입주민들이 의뢰를 했더니 또 3천만 원 안 되는 수준? 뭐 이랬어요. 엄청난 갭이 있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감정평가에 룰이 있냐 이거지, 룰이. 이렇게 감정평가하는 분들이 그 감평사라고 해가지고. 예, 감정평가사. 내 친구도 한 놈이 있는데. 한 놈. 갑자기 놈 됐어. 이지라라고 돌아다니나 이거? 그래서 재개발하고 이러면요 억울해요. 여기 우리 밴드에 올려주신 거 보면 녹번동에 시세가 삼성물산에서 개발한다는데 열받네 갑자기 저도. 삼성물산에서 개발한다는데 녹번동에 빌라가요 분양을 해도 1억 8천, 2억 3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를 와 정말 혈압 오르네. 9천만 원? 9천만 원. 기준 시가는 9천만 원. 감정평가액은 8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당락이야. 말이야 당락이야 도대체.
이러고 있죠. 집 열받죠. 그러니까 권리금을, 권리금이래. 우리 권리금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 요즘 권리금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 감정평가를, 권리금도 감정평가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감정평가를 하겠다는데, 지금 감정평가는 원래 원가법이 있고, 수익 환원법이 있고,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다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순차적으로 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정 보정을 한다든지 약간 보정을 해요. 시점 보정을 한다든지, 시점을 수정한다든지,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약간 보정 가격을 또 내놔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 문제도 그렇지만, 와, 이 부동산을 평가하고 여러 가지를 평가한다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네요. 그러셨죠. 네. 제가 아는 분이 부동산 학이라는 거는 일단 학문적인 모든 과정을 다 배우고 다른 것들을 전공하고 학부에서 가르칠 수 없는 학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뭘 알겠어. 고등학교 졸업해서 부동산 학 이러면 뭘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변수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도대체 시세는 뭐며 재개발지 가면요 술 마시면서 감정평가했다 이런 말도 야사로 이거 제가 정설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야사로 그렇죠. 야사. 네. 야사가 있어요. 예. 법은 피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최 측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재개발을 시도하면은 네. 원주민들이 많이 떠난다는 얘기가 네. 결국은 이런 악순환적인 구조로 인해 가지고 시행사 배불려주고 원주민들은 피토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예전에도 저도 왜 원주민들이 떠나야만 되나 그랬는데 이런 구조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원주민들은 떠나고 예. 외부에서 이렇게 그 뻥튀기 된 금액에 입주하고 그러면서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네네. 이런 어떤 악성적인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아유 막 아주 열받아. 우리 열받아서 지금 바른 판단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정말 감정평가에 대한 어떤 법이나 이런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할 만한 것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입법을 좀 잘해야 되는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정말 그 실제적인 개인이 일반 우리 노무사도 개업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사들도 약간 변호사들처럼 제대로 된 연수교육과 제대로 된 어떤 그 교육들을 좀 받으면 좀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주최 측에서 이게 사실 기준시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준시가 왜 재산세 물리려고 하는데 이 가격 되게 웃기거든요. 그 기준시가 뭐 토지 공시지가 이런 거 예전에는요. 지금은 뭐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 이쪽이 뭐 상권이 떠서 난리지만 제가 원래 신사동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토지 그 주택 가격 그 땅값이요. 그 토지 거래 가격이 500만 원대일 때요. 그때 그 공시지가가 700만 원대였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저 세금 많이 걷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이천의 관고동에 그때 교환물건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이천 관고동에 그때 오래됐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관고동에 상업지인데 300만 원이래요. 근데 실거래가가 300만 원은 그냥 2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상업지니까 당연히 가격을 높이 산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재산세 많이 받겠다. 이쪽 상업지에 가지고 있고 강남구에 갖고 있으니까 강남구에 재정을 위해서 거래 시세 무시하고 이 공시지가를 정했다. 그럼 도대체 뭐야? 공시지가보다 거래 가격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산세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살짝 이거 보고 살짝 열받은 게,
많이 열받았지만. 아니, 도대체 그 소득 수준이 있고 생활 수준이 있어서 재산세를 적게 받기 위해, 적게 받으려 공시지가를 낮게 한 거 좋다 이거예요. 네. 재산세를 좀, 이제 재산세 부담을 적게 하려고 낮게 한 것까지 좋으나, 그럼 이제까지 재산세 적게 냈으니까 보상도 적게 받고 나가라는 거야. 보상을 적게 받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떨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정말 남지가 화나는 거예요. 않아요. 남지가 않아. 이렇게 되면은. 아니, 남지 않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 못 살아, 단독주택 못 살아. 가격이, 그 네. 은평구 그쪽에 단독주택 가격이 2억 5천만 원짜리, 어떤 분은 그 사례를 했더라고요. 2억 5천만 원짜리를 집을 팔아서 그거 네. 넣고 4억 5천이니까 2억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2억 대출 받은 거 2억 3천 그 평가금액 나왔으면 3천만 원 들고 네. 빚 2억 갚으면 그러니까. 3천만 원 남는 거예요. 단독주택 홀라당 날리고 3천만 원 갖고 이제 월세 보증금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어디 가서 살아, 그거를, 서울에서. 이제 월세 내고 살아야죠. 근데 정말 이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꼼꼼히 짚어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가격, 부동산 가격이 뭐 기준시가니,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기 위한 기준시가, 뭐 거래세를 내기 위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한 그 실거래 가격, 또 그렇게 어떤 재개발이나 그런 업무 위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네.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그런 감정평가 금액이 또 각각 다 다른 거. 그래서 우리 그렇죠. 제주도 토지도, 뭐, 실거래 사례가 없으면 그 유사한 경매의 네. 가격을 또 뭐 사례로 하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시세와 전혀 상관없는 거래 가격으로 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자체에 이런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작년 1년 내내 놀고 연말에 땅땅땅땅 무조건 때렸잖아요. 네. 몇백 개 법안을.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좀 일 좀 열심히 하시라고. 일 좀. 요거는 제목이 그거네. 국회의원 일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거네. 입법기관에서 서민들 좀 정말. 거의 보면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네. 진짜 서민들이 다 당해요. 아, 그럼요. 네. 보면은 돈 버는 거는 기업들이야. 그리고 약한 서민들이 다 당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 네. 앞에 나와서 지금 선거철 돼가지고 고개 숙이고 인사만 하지 말고 네. 언제 또 당선 되면 또 남을 나라 하잖아요. 아, 그럼. 네. 자기들끼리 또 작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잖아, 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다 이제 떨쳐버리고 우리 서민들도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나? 아니,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저 혈압약 좀 먹어야 되고. 일단은 오늘 방송은 네, 혈압약 먹고 네네네.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혈압약 많이 드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